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콩 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동시에 혁신성장, 쉼표 있는 삶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역시 일자리. 특히 청년 구직난 해결이 핵심입니다. 우선 특성화고 출신 등 1,000명의 청년 구직자들을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이 될 때까지 알선해주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 보장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또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에게는 400만 원을 주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과 병행해 7년간 4,5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더 많은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렸습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1,000명 이상 늘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쉼표가 있는 삶 구현에도 나섭니다. 우선 대체 공휴일을 늘리고 공무원에 한해 시행 중인 연가저축제의 민간 부문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점차 공공부문,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부분으로 분위기를 확산해 간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부 정책 방침으로 근로시간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인데 이때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80%를 지원해줍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9조 원 이상 늘리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혁신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 정책도 한 축을 담당합니다. 또 2조 7천억 원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기업 투자를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어서 한국 경제가 아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종합 처방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세계 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3%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금리 상승 시기에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개막이란 청사진을 내걸었습니다. 내년 18년의 경우는 3만 불 시대 원년으로서 사람 중심 경제의 본격적인 교훈과 함께 3만 불이라는 소득 수준에 걸맞는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는 데 경제 성장률은 올해 예상치인 3.2%보다 조금 낮은 3%를 제시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2천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7월 경제정책 방향보다는 조금씩 줄었지만 일자리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업자는 32만 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조금 더 개선된 67.3%로 내다봤습니다. 또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와 기업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체 전에는 주택을 팔아서 다시 임대에 사용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을 활용합니다. 연체 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적정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각이 안 되면 금융권 공동으로 세일 앤 리스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업 역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을 가동해 급환불을 끄도록 해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 여건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3만 달러 국민소득과 3% 성장률, 취업자 32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되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는 최근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그간 재계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노사 입장을 받아 다음 달 개선안을 최종 논의하고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채용 시장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직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의 채용 계획 인원은 약 30만 3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00명 정도 감소한 규모입니다. 규모별 채용 계획 인원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27만 명,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8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갑질과의 전쟁은 내년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문재인 케어 등 보편적인 복지도 추진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가불관계 개혁은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화두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가맹, 유통, 하도급 분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재벌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남용에도 손을 댑니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 집행과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고 경영 전행 견제를 위해 주주 의결권과 이사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은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임치 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배 제도의 적용 범위와 배상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미 마련돼 있는 기술보호 유관기관들 간의 그 MOU를 더욱더 확대 강화하면서 활성화하는. 가계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 복지도 주요 과제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 기숙사로 공급하고 공적주택 19만 호 공급과 정책 모기지 재설계 등을 통해 주거 복지도 강화합니다. MRI와 초음파 검진, 2, 3인용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재인 케어도 내년 첫 발을 떼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전국 어르신의 휴대전화 요금 11,000원을 감면해주고 데이터 1GB와 음성통화 200분을 2만 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복지 등을 위한 세수 확보와 공평 과세를 위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과세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노사는 내년 말까지 10,000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을 이렇게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요원 등 3,000명은 공사가 직접 채용하고 공항 운영과 시설관리 인력 7,000명은 2개의 자회사가 채용합니다. 용역과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9,894명 중 9,785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며 이는 전체 비정규직 중 99%가. 노사는 내년 상반기 중 처우 등을 구체화하고 내년 말까지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만 위해서 노동자 측이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교섭을 하였습니다. 공항공사 측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최초 채용됐을 당시에 서류와 평가표 등을 검토해 비위행위가 있으면 정규직 전환을 취소하고 사법당국에도 고발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역차별을 우려한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도 컸던 상황. 잠재적인 노노 갈등 우려를 노사가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받으려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직원 박모 씨 등 8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에 고용됐지만 금호타이어의 작업 현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및 대법원 선고를 앞둔 금호타이어 하급 노동자 376명의 같은 취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 공사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또 크레인의 결함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고. 앞서 용인 물류센터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했지만 불과 9일 만에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타워 크레인 사고로 올해 들어서만 17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타워 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 이어 사고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500개 건설 현장의 크레인을 일제히 점검합니다. 특히 크레인의 연식을 제대로 등록했는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아울러 정부는 크레인 작업 근로자들이 장비 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콜센터를 운영하고 타워 크레인 사고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안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관련 규정도 손볼 예정입니다. 검사 기준을 강화를 하고 검사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등록 취소라든가 그런 걸 강력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 등 타워 크레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분학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다가온 2018년이 기대되기도 하죠. 특히 이것 때문에 새해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오늘 이 핫키워드 시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길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폭이라 관심이 큰데요. 2017년 6,470원에서 무려 16.4%나 오르는 거잖아요. 사실 월급이 오르게 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여 명으로 100명 가운데 23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인 가구 노동자의 월급은 157만 3,770원이 되는데요. 이는 올해보다 22만 1,540원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 원 주장에는 아직도 못 미치지만 월급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월급이 오르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 월급 명세서를 봐도 시급이 표시돼 있지는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될 점은 월급 명세서에 나오는 항목 중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 기본급과 직무수당뿐이라는 겁니다. 이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나의 시급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150만 원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인 사람의 시급은 7,177원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죠. 다만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상여금이나 능률수당, 급식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인상이 반갑지 않은 분들도 있죠. 바로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인데요.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부터 영세상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의 약 50%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서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27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요. 300인 미만의 기업의 절반 정도가 긴축 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답변도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또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묻는 질문에 37.7%는 고용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고요. 24.6%는 무인, 자동화 등의 자본 투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도 22%를 차지했습니다. 네, 실제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알바생을 줄이기도 하고 일부 용역업체들은 미리 일괄사표를 받기도 했다고 하죠. 임금이 오르니까 사람을 줄이겠다는 건데 사실 이건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는 맞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고용 인원을 축소하거나 실질 임금을 줄이는 꼼수를 쓰고 있는데요. 최근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받았던 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도 인건비 절감 꼼수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하루 7시간으로 줄어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각종 수당으로 분류되던 식비나 상여금, 또 교통비 등을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실질 임금을 동결하는 꼼수를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 경비 노동자들의 경우는 24시간 교대 근무 특성상 휴게 시간이 보장돼 있는데요. 현실은 쉬지 못하는 휴식 시간으로 대부분 이 시간에도 일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이 휴게 시간을 늘려서 무급 근로 시간을 늘리고 임금은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이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도 중요해 보이네요. 이런 꼼수들이 통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가 된 경우는 전체 적발건의 2.5%에 불과합니다. 또 전체 적발 유형을 보면 신고를 통한 적발이 약 50%를 차지해서 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꼼수가 판을 치자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상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대표 전화 1577-2260을 통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뿐 아니라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꼼수는 물론 나쁘지만요. 월급을 주는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축소와 영세상인의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 190만 원 이하의 노동자에 대해서 최대 13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신규 직장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까지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소득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